안녕하세요. 11월 12일 겨울비라고 생각을 들 정도, 이 비가 마치게 되면 추운 겨울의 날씨가 들어오겠죠. 오늘 주말 늦은 시간에 국일 재지, 국일 그래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제 금요일에 국일 재지는 6%를 상승을 했고 340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 대략 절반 정도 이하는 아마 프로그램 매수 매도의 롤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국일 재지를 보고서 투자하지는 않았고, 꿈의 소재라고 불리우는 그래핀이라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격 조정이 심화되어져 있고요. 이때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물론 이 당시에 2020년부터의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이 됐었죠. 코로나 시기에서도 대략 4,000원이 무너지지는 않았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한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 40년 내에 그러한 최고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 왜곡이 되었고, 수급은 더욱더 쪼그라들었고, 프로그램 매매, 공매 세력의 놀이터가 된 지 제법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달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2년 반 동안의 연구 업적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시장을 강타할 정도로 나오고 있는가. 최근 9월과 10월, 11월 달에 이 거래량 부분이 조금은 지난해 2021년 3월 달의 움직임의 거래량을 모습을 유사한, 워낙 이제 주가가 가격 조정이 심화되어서 이 정도의 거래량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꿈틀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2021년, 이것이 한 대략 6월이죠. 6월에 61선이 무너지면서 61선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다는 이러한 일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1선과 121선의 그 사이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있고요. 이제 121선, 경기선이라고 하는 121선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기존에 있는 추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오늘 낮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타임지에서의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그래핀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요. 조금은 제 생각에는 너무나 아이러니하는 상황인데도 타임지가 왜 그러한 부분을 올해 2022년을 빛낼 발명품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이 그래핀 선도국으로서의 위치, 그럼에도 대면적 그래핀에 대한 키친 스타일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에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그래핀 스퀘어 다들 아시고 계시죠? 타임지의 올해 최고 발명품에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투명 면상 발열 특허 기술 적용을 한 그래핀의 키친 스타일러입니다. 대면적의 그래핀을 가지고서 이 주방용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상 자체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독보적이냐? 그 어느 곳에서 만들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유리판 두 사이에 대면적의 그래핀을 집어넣고 제작하면 됩니다. 이 외부의 케이스 정도에 얼마든지 메탈이든 등등의 물건으로 재질을 만들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데코레이션은 뭐 누구나 다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것은 독보적인 이 그래핀 스퀘어에서만 만들 그러한 상황은 아니겠죠. 대면적 그래핀, 이곳에 사용되는 대면적인 그래핀은 어떻겠습니까? 굳이 고품질일 필요가 없겠죠. 전사공정에서 만들어진 그 대면적 그래핀을 이곳에서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처음에는 호기심은 어느 정도 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올해 초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세스에서 처음에 나왔고, 올해 5월이면은 지난 5월이죠. 5월에 제품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에 보면은 내년 정도를 또 요거 만드는데 굳이 그렇게 2년 정도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비토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밖에. 대면적의 그래핀을 키친 주방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제 머리로서는 도무지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국내 벤처기업인 그래핀 스퀘어가 개발한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가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고요. 서울대화학부 차세대 융합기술원의 그래핀 연구센터장인 홍병희 대표가 2012년 이제 10년 만에 창업을 하고 나온 첫 작품이죠. CVD를 이용한 대면적 그래핀의 상용화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토종 벤처기업이다라고 했고요. 그래핀 스퀘어는 지난해 본격적인 제조 생산을 위해서 포항으로 본사를 옮긴 후에 실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그래핀의 품질과 생산량을 확보하였으며, 그 첫 적용 제품으로서 신개념 투명 조리기구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를 개발해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 가전 박람회 세스와 얼마 전에 11월 초에 푸드테크 산업전 코엑스에서 선보여 큰 주목을 받은 바, 깔끔한 이런 부분은 있겠죠. 그래핀 탄소 원자들이 벌집 모양으로 연결되어 단층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 첨단 나노 소재로 강철보다 강하고 구리보다 전도도가 좋고 전제 이동 속도가 실리콘의 100배에 이르면서 유연한 투명하여 꿈의 소재로 불리운다. 굳이 이렇게 키친 스타일러에 집어넣은 대면적이 그렇게 그래핀의 독보적인 이러한 소재를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전열 제품에 주로 쓰이는 니크롬 소재의 등의 코일 히터는 에디슨 시대에 발명된 것으로 지난 100여 년간 큰 기술의 진보 없이 주방에서 쓰여왔다. 니크롬선은 높은 저항에 의해 발열이 되는 원리인데 반해서 그래핀은 낮은 저항에서 원자층 두께에 많은 전류가 흐르면서 더욱 효율적인 발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더해 그래핀의 얇은 두께와 투명성은 주방 전열기의 신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회를 제공을 한다.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는 두 유리판 사이에 그래핀 필름이 코팅된 투명 가열체를 통해서 음식 재료의 양면을 동시에 최대 250도씨까지 가열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국일 그래핀, 비전사 대면적의 그래핀, 고품질로 된 그러한 부분을 하면 경제성으로 이곳에 집어넣고 양쪽에 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이렇게 메탈이나 이렇게 이 케이스를 고급지게 만든다면 훨씬 가격 경쟁력으로 또 다른 판매 루트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현재 이 영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핀의 고유한 중적외선 파장이 수분을 함유한 음식 재료 깊숙이 고르게 침투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가격만 정도 저렴하다라면 충분히
디자인도 예쁘고 깔끔하고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면적 그래핀이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현실성, 경제성 그리고 대량 양산화가 가능할지는 대단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개발을 주도한 박성채 박사는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쓰이는 힌지 구조가 적용이 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를 유지하거나 완전히 펴서 음식을 데우고 차를 끓이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도 이러한 것은 뭐 더 기능성의 문제인데 굳이 그렇게 깔끔하면서도 타지 않고 올바르게 조리만 한다라면 뭐 그렇게 저희 나이 또래는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할 필요도 없고요. 홍병희 대표는 그래핀 히터 기술은 전열기가 사용되는 시작한 이래 100년 만의 혁신이며 향후 기존 히터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 난방용 히터, 전기차, 자율차 부품, 반도체 공정 부분, 웨어러블 비용 의료기기 등등등등 이러한 부분들은 대면적 그래핀으로 국일 그래핀에서 생산을 잘만 된다라면 얼마든지 시장 장악력으로 국일 그래핀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도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한편 그래핀 스퀘어는 인덕션을 대체할 그래핀 조리 가전을 국내 대기업과 공동 개발 중이며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는 내년 하반기에 또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올해 5월 달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더니 이거 하나 하는데 내년 하반기 그러면서 유야무야 없어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이 언론이나 이런 부분 나오지 않아요. 얼마 전에 했지만 그래핀 기반의 P-타입,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P-타입의 FET, 특허 등록이 또 완료가 되었고요. 스트레쳐블 다중 그래핀 소자, 140% 정도에 잡아 늘릴 수 있는 그래핀의 성능,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특허 등록됐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고품질을 필요가 없는 이러한 키친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서 타임지에서 올해 최고 발명품에 선정됐다는 것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하튼 간에 어찌되었든 이번 달의 기업 설명회서의 내용 유무에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진정한 대면적 그래핀 대한민국에서의 기업은 어디인가가 좀 어느 정도 마케팅이 되어주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금요일 340만 주 거래량에 2,53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공매도 상황도 여전히 10만 주 정도의 공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공매도 평균 단가가 2,516원에 해당을 하는 것이었었고요. 그리고 대차장고도 또 12만 주가 대차장고가 늘어서 1,390만 주 정도가 됐습니다. 1,400만 주가 되고요. 어디에서 이 대차를 조금 더 하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서 이틀 동안은 대차가 없었고요. 어제 11월 11일 저녁에 12만 2천주의 대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가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를 본다라면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대여한 주식수는 12,000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이 대여할 물량은 없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내국인, 특히 증권에서 10만 주를 이렇게 대여를 했습니다. 증권에서도 분명히 주식을 공매도를 치는 상황으로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물량이 없을 텐데 국일제지 신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여전히 11만 2천주 91.8%에 해당하는 차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프로그램 매도와 공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바닥권에 돌입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요일에 JP모건 또다시 엄청나게 프로그램 매수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JP모건의 최근의 모습 한번 살펴를 본다라면요. JP모건 요거를 보는 방법이 JP모건 이렇게 되겠죠. 23만 주 정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JP모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고요. 그동안에 프로그램 매매를 목요일 10만 주 그리고 금요일에 23만 주 정도를 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프로그램을 한번 또 보면은요, 처음으로 이렇게 대단히 많이 생겼었죠. 일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최근에 1개월 동안 보게 된다라면 최근 1개월간의 프로그램 매도가 35만 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역할을 많이 했죠. 프로그램이 20만 주나 들어와서. 그러면 주가가 5, 6% 이상을 급등하게 되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월, 화, 수, 요때는 또 요 JP모건에서 또 프로그램 매수를 또 내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을 이번에 20여만 주를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 공매도를 또 10만 주를 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10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곳에 외국인의 변동을 보면은 28만 9천 주 들어와 있죠. 바로 차입에 의해서 메꿔 놓는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 매매로 20만 주를 샀던 모양이죠. 장중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장중에서 19만 7천 주 그러면서 기관 투자가들은 그동안에 공매도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루어졌었죠. 기타 법인에서는 단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가는 이때는 이제 24만 6천 주 어제의 모습은 그동안에 공매도로 인해서 많이 팔았던 부분을 이제 앵꼬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공매도 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 외국인 19만 7천 주, 공매도 10만 주 정도, 장중 매수 19만 7천 주.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대략 30만 주, 바로 또 차입에 의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입을 통해서 28만 9천 주를 외국인이 산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공매도의 모습을 보면 국일 재지는 대략 499만 주, 500만 주에 해당하는 공매도 잔고 수량, 뭐 그렇게 1억 2천만 주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수로서 공매도가 500만 주는 뭐 3.9%로서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공매 세력들의 놀이터장이 되고 있다. 부디 이번 달에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놀이터 정도가 될 상황이 아닌 진정한 진성주주들의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좀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더 이상 꼴 보기 싫어서 놀이터인 양 샀다 팔았다 하는 저들이 무슨 이 전문가랍시고 샀다 팔았다 하루에 10대 번 또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에 넌덜머리가 사실은 납니다. 프로그램 수량을 한번 볼게요. 340만 주 중에서 프로그램이 65만 주의 매도, 프로그램 매수가 86만 주, 대략적으로 150만 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관여했죠. 그러니까 340만 주 중에서 150만 주라, 50%는 아니지만 대략 46, 7%는 이 거래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롤링에 의한 거래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외국이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말이 되게 되면 개인들만 손실 났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튼 간에 우리는 이제 11월 12일 제 2주 정도 조금 더 기다려 보게 되면 이달 11월 29일 기업 설명회 여의도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다녀오셔서
질의응답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묻기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곳에서의 부디 시장을 놀랄 만한 이야기의 진척, 연구 진척 등등이 좀 쏟아져 나오기를 진심 간절히 바라는 상황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도 많으셨고, 이 비가 그치게 되면 입시 한파 등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 목요일엔 또 미래의 동량이 될 인재를 뽑는 그런 수능이 치러지는 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차가운 생각이 드는데 늘 우리 식구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